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동성제약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640원, 그리고 비중 10% 보내주셨는데요.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마존에서 이 염색약의 매출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 찾기 힘들고요. 동성제약 역시 2.88% 내려오고 있습니다. 4,545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에도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락세가 쭉 이어지게 된다면 3거래일째 밀려나는 형국인데요. 전문가님,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조금 어떨까요? 앵커님이 방금 염색약에 대한 거를 말을 했는데 염색약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동성제약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염색약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뭔가 본인이 관심 있는 것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게 수급이 몰릴 정도의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염색약은 저도 염색을 하면 모르겠지만 염색을 하는 분들만 관심이 있지 사실 일반적으로는 파급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동성제약이 이제 파급이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이어트, 살 빼는 약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성인병 측 면에서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증가세,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인병들에 대한 부분이 당뇨 합병증 이런 것들로 되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도 많이 섹터가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 이 섹터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데, 물론 지금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이슈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박사라고 하는 쌀을 출시했어요. 근데 이 당박사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제 당 수치를 올리지 않고 옛날에는 그런 보리밥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이게 백미하고 맛 차이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당박사라는 이 제품이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명보험사에 78억 원의 계약을 또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위고비나 당뇨병 치료, 다이어트 이런 섹터와 더불어서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 당박사라는 것 때문에 매출적인 면이나 새로운 신규 판매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많이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차트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질병들이 나오고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뜹니다. 물론 지금 동성제약도 그런 이슈로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당박사 쌀이라고 하는 게 지금 25년에 분명히 좀 이슈가 크게 돼서 매출에 대한 증대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보면은 121선을 돌파하고 이제 내려온 초입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고 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물론 문의 주신 분의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작진 않아요. 19%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중기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다는 이 자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당박사 쌀에 힘입어서 주가 다시 돌리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중기 라인 물론 중요하지만 최저점 구간 4,150원 구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 안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최하단 횡보했던 구간 가격을 좀 설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은 4,200원 구간 하단을 깨지 않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서 당박사 쌀에 대한 이슈가 뉴스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이 주가는 또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당박사라는 쌀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당뇨병 또 비만 치료제와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내비쳐 주셨거든요. 주가 우상향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4,200원 지지만 해준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어보시면서 시청자님 매수 단가 그리고 그 윗구간까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종목 SK케미칼 주셨고요. 매수가는 49,2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5%시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밀려났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0.9% 내리면서 44,100원짜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12월 9일이죠. 39,100원 터치한 이후로는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 보이긴 했었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와줄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지금 한 10%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요즘 시장에 크게 물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0%면 사실 뭐 주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쯤이야 뭐. 생각보다 되게 금방금방 오긴 하죠. 그죠, 쉽죠. 슬픈 이야기지만.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떨어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없어질까요? 라고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죠? SK 대기업 이제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이 종목은요. PBR이 0.41배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해요. 그렇다면은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좀 부합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망하지 않을 것. 두 번째, 배당을 할 것.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 PBR이 0.41배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는 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케미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그렇게 판결에 대한 부분 좀 약간 문제가 있었죠.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힘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가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걸 물론 바라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락이 떨어지는 게 제한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제한적인데 주가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아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하락이 제한적인 자리에서 횡보를 계속하다가 저점을 높이는 구간은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호흡을 정말 지금도 물론 길게 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호흡을 길게 갖고 가고 있지만 지금 10% 물리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배당 받고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지시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전략도 한번 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이 좋아지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SK케미칼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은 나올 거라고 전망 주셨고요. 배당금 받아가시면서 천천히 이 종목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사조대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1,000원 그리고 비중은 10%십니다. 이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참치 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7.77%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43,350원짜리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관련 뉴스를 살짝 봐보니까 이 닭가슴살에서 방부제가 나왔다는 뉴스들이 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어제까지 하락했고 오늘까지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조대림 이 방부제 이슈가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웰빙하면서 닭가슴살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요즘 상온에서도 보관하는 닭가슴살이 나오더라고요. 오, 네. 그만큼 지금 뭐 헬린이들이나 이렇게 닭가슴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추구하는 제품인데 거기서 방부제가 나왔다는 건 좀 임팩트 있게 악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사조대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일단 볼 때는 사실 문의주신 분이 왜 매수했는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사실 종목이라는 게 올라가는 이유 명분 명확하고요. 떨어지는 이유 명분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자 5월 달 그리고 처음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오폐수 오염수 방류 시점에서 이제 소금 사재기 이슈 때문에 한번 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지금 7월 달 최고가 경신했을 때가 K푸드 열풍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냉동 김밥이 해외에서 좀 인기가 있다. 이 이슈 때문에 참치김밥, 유부 우엉 김밥,
버섯 잡채 김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K푸드의 이슈가 빠지고 수급이 빠지면서 내려갔는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닭가슴살 이슈가 좀 터졌다는 거, 그게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갔던 이유 아셨지만 제품들이 사실은 새로운 지금 MZ 세대나 이런 분들이, 젊은 층들, 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가미 참치라고 해서 4종을 또 출시했습니다. 자, 이게 짜장 참치는 원래 있었죠. 근데 고추 할라피뇨 참치라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간장 버터 참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커리 맛 4가지를 이렇게 출시했다고 하는데, 저 이거를 좀 기사를 보면서도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다? 나만 먹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도 한 번쯤은 먹어볼 것 같아요. 다만 맛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품군들을 또 출시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라인업이 는다는 거는 매출 증대에도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 악재가 물론 나왔고, 오늘도 전체적인 주가 하락과 악재 포함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새로운 제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이제 대응을 할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두꺼운 선으로 중장기 이평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600이평선과 722평선입니다. 굉장히 긴 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도 여기 위에 보시면은 481 이평선 노란색 선 반등하고 올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문의 주신 분이 마이너스 20% 정도가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하단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K푸드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K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전파가 되면 될수록 K푸드는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K뮤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음악 듣고 끝이지만, 그런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먹는 거, 그리고 주인공들이 가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 주인공들이 먹었던 거 나도 먹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K드라마나 K영화가 더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K푸드의 열풍은 전 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 라인선을 다시 한번 이탈 안 한다면은 현재 좀 보유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현재 PBR이 0.65배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신제품 참치 4종 드셔가면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 저점인 36,250원 구간 하단선 잡아드리고 여기 깨지 않는다면 편하게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 주셨고요.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신제품의 매출이 나온다면 충분히 주가는 오를 수 있겠습니다. K푸드의 인기 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말씀 주셨는데요. 중장기 라인 이탈만 안 한다면 이 종목 조금 더 끌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SM 주셨고요. 매수가는 85,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시라고 하시네요. 내년이면 익절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우선 SM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오늘 시장 힘들기 때문에 3.51%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7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SM이라고 한다면 이 신인 보이그룹이죠. 라이즈의 인기도 괜찮다고, 정말 좋다고 들었고, 에스파 필두로 해서 신인 걸그룹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잖아요. 그런 기대가 많고 내년에 이 종목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새로운 그룹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그룹의 글로벌 활동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 할 때 네.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뭐죠? 다시 만난 세계 노래 네, 많이 들려왔죠? 우리가 응원봉. 응원봉. 굿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날 수 있는 게 굿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룹이 또 성공을 하고 또
응원할 수 있는 이런 팬심이 좀 많이 돌아가야 돼. 그렇다면은 노래가 또 좋아야 되겠죠. 네. 근데 S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방금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신인 그룹들에 대한 포진이 물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최근에 엔터주들이 많이 한 번에 올라왔다가 이 섹터군들이 단번에 올라갔다 단번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테마성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방금 소녀시대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녀시대가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소원을 말해준가요? 그 처음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을 말해줘가 아니군요. 네. 비슷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2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게 9억이 됐다는 얘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엄청난 투자네요. 네, 정말 소원을 이뤄줬어요. 소녀시대가. 그런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팬들이 SM에 소속이 돼 있다면은 그분들 노래 많이 들으면서 굿즈 응원봉 또 사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손실 중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장기 라인을 전 돌파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격권이라는 거.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가격권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장기 라인을 굉장히 좀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 보이고 또 올라오는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년도에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신규 보이 그룹이나 지금 새로운 그룹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룹들이 지금 월드 투어나 지금 콘서트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기대하면서 이 종목을 기대를 보면 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 다행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단선 중기 라인 7만 1,000원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는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만 먼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도 이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기존 그룹의 뭐 월드 투어라든지 S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있다고 설명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하단 지지 라인 7만 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7만 1,000원 라인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잘 보시면서 한 번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또 한 번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LNF 주셨고요. 매수가는 10만 6,500원 그리고 비중은 15%십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2차 전지 섹터가 언제쯤 가주려나 답답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LNF 같은 경우에는 3.04% 지금 밀려나면서 82,900원짜리 와 있습니다. 19일부터 주가는 쭉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LNF 네. 언제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 가져올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사실은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 식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역시나 지금 2차 전지는 사실 저는 2차 전지만 보면 너무 좋게 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올 여름 가장 더웠다고 또 말씀하지만 내년에 가면 또 작년 여름은 또 시원했다고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현대 기아차가 저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라인업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섹터 괜찮은데 그럼 당연히 2차 전지는 좋겠지라고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출사표를 던지기 직전에 2차 전지 얘네들, 전기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조금이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은 현재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도 76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지금 좋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보조금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이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 이제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이런 저점 구간에 대한 부분이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지지 저항선에 대한 부분의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이 오늘 또 신저가를 낸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가 또 한 번 저항대로 지지 라인이 또 한 번 저항대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드는 구간이 지금 현재 오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이런 저점 구간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사표를 던지는 전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2차 전지 섹터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고요. 그만큼 2차 전지 전망 자체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주가도 그만큼 밀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다소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앞두고 관련 업종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 시작 이후의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LNF도 조금 더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가 또 답답하실 때 언제든 저희 한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채팅 주셨고요. 남일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짱구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이죠. 남일희 선생님. 궁금하신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 주셨고요. 매수가는 52,900원에 보유 비중 20%시네요. 지금 시장에서 역시나 4.65%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람 테크놀로지도 46,100원짜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보다는 꽤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 AGI 상용화 이런 것들 전해지면서 한번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현재 구간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도 옛날에 AI 관련된 것들로도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CES 2025에서 이제 7일부터 이제 시작되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AI에 관련된 것들을 기술을 자랑했다면 이번에는 그걸 이제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이슈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S 2025에서 기술이 나올 때 이 종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물론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바심 내지 마시고 CS 2025 시작될 때쯤 되면 한 번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의주신 가격이 52,900원이에요. 제가 차트 보니까 이 고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서 전고점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추격 매수 했는데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래도 들어온 이런 대량 거래의 물량들이 아직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대량 거래 물량이 저는 CS 2025에서 한 번 더 이 물량에 대한 걸 추가적으로 가격에 대한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려서 많이 빠진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제가 볼 때는 4만 원 구간, 지금 장대 양봉의 시작점인 구간 4만 원 구간까지는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CES 2025에 대한 기대감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또 상용화된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월 7일까지는 조금 더 끌고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지지라인 4만 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4만 원 선 이탈만 안 한다면 자람 테크놀로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주셨고요. 매수가 3,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45%, 꽤 크신 편입니다.
우선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한다면 이 웹소설과 웹툰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1%대 하락하면서 3,260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약간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처럼 저는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생각은 네. 어떠신가요? 스낵컬처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스낵컬처요? 네네네, 스낵컬처. 뭐 과자를 먹으면서 잘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런 건가요? 가볍게 즐긴다. 네. 그게 이제 새로운 이 문화인데 그게 이제 스낵컬처 문화가 이 웹툰하고 접목돼서 맞는 거예요. 지금. 오, 네. 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스낵컬처 문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문화와 발맞춰서 지금 이 종목은 최적화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자회사죠. 레진 엔터테인먼트가 웹툰 표준 구격 전사라는 걸 지금 중국에서 방영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갔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젊은 층이나 지금 만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높이 평가를 했는데 그게 왜냐면 사실은 옛날의 만화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을 한국에서 지금 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정말 한국 너무 잘 그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은 그림은 정말 한국이 너무 잘 그려요. 근데 아무래도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 대한 법보다는 좀 못 따라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웹툰 소설 이런 것들이 한국 이 만화나 이런 것들도 내용 스토리 면에서 저는 일본에 뒤지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잘 그려, 소설에 대한 내용 뭐 끝내줘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웹툰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중국 반영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수출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스튜디오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IP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저작권에도 같이 좀 이렇게 수익성 증대를 할 수 있는 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광에 좀 빠지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이슈들이 있고 분명히 또 흥행하는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버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툰 시장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기도 정말 뜨겁죠. 흥행작만 나오면 키다리 스튜디오 주가 날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선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이 종목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